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오늘 국민의힘 김선영 용산구의회 의원이 탈당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용산은 전통적으로 여당 우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으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크게 화제가 됩니다. 탈당의 계기는 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영 용산구의회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탈당을 결심한 배경은 뭡니까? 네, 지금 저도 주진우 기자님 팬이라 지금 굉장히 떨리지만 일단 먼저 12구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탈당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을 바라보겠다는 제 정치적 신념과 당의 방향성 간 괴리입니다. 6.1 지방선거 2달 전에 네. 저는 이제 용산 당협에서 국힘 용산 당협의 제2를 출마하게 되는데 네. 당시 국힘은 2030 젊은이들의 지지가 이어지는 역동적인 당이었습니다. 네. 변화와 혁신이 충분히 가능한 조직이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힘 혁신위가 출범을 한 현재 역설적이게도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내적 갈등은 12구 참사 직후부터 시작됐고요. 네. 수백 명의 사상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용산 한복판에서 죽었는데도 당이 보인 미온적인 태도, 네. 그다음에 저희 정부의 태도, 그다음에 구청의 태도, 이를 따라 수동적으로 또 움직인 저에 대한 부끄러움이 저를 고뇌하게 됐습니다. 네. 저를 고뇌하게 했습니다. 네. 1년 동안 많이 이렇게 고민하셨군요. 그런데요, 정부와 당 어떤 점이 가장 실망스러웠습니까? 그때 바로 행동하지 못하고 왜 이제야 탈당하라는 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기 현 위치에서 이것저것 좀 시도해보고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예. 결심을 하게 되는데, 네. 참사 관련해서 인물과 사례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보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실망스러웠던 거는 정부랑 당, 그다음에 구청에서 여러 가지 신속한 대응, 책임 소재,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실망스러웠던 거는 공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것이 공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 물론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희영 구청장이, 용산구청장이 지금은 보석으로 석방됐어요. 그리고는 업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 국민의힘 구의원으로서 가장 옆에서 보셨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옆에서 많이 봤고 지적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는데, 박 구청장은 지금 재판 중인 사람이고 책임은 차치하고 보석 후에는 이제 자기 정치에 더 열심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유족들한테도 위로도 안 될 뿐더러 국민을 위한 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 청장 위에 육분들과는 별로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구청장이 탈당을 하든 안 하든 구청장은 구의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고, 그렇죠. 이상적으로는 이제 견제와 균형의 관계라 하겠지만 현실은 사실 매우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는 국힘 의원이었지만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고 싶은데, 탈당 이후에도 예산 승인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괴롭히지 마라. 그다음에 민원들 많이 듣지 마라. 민주당 성향 주민이나 민주당 의원들이랑은 일체 접촉하지 마라. 등 굉장히 많은 압박과 제한을 받았고, 예. 구청장과의 관계도 탈당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네. 탄원서 써달라고 계속 이렇게 압박했습니까, 구청장께서? 네, 이미 기사로 많이 보도가 됐던 내용이긴 한데, 네.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당 윤리위 탄원서가 모였다 하는데, 일단 탄원서 얘기는 국힘 의총 때 처음 나온 얘기였고, 기자들이 이제 막 파기 시작하자 당협에서 중지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리고 네. 알겠어요. 그 정도 얘기해 주시면 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당론과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 하신 걸로 아는데, 좀 그럴 때마다 좀 외로우셨어요? 외롭다기보다는 참사 이후에 굉장히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느낌? 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굉장히 그 당론과 저 자신의 그런 신념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 네. 그런 거를 또 이제 국힘 의원들이랑은 논의할 수가 없고 예. 또 민주당 의원들이랑은 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논의할 수가 없어서 좀 내적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고뇌하고 갈등하셨군요. 2987님께서 김선영 의원님 용감한 결정에 박수 보냅니다. 훌륭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응원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용산이라는 동네가 전통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 탈당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국힘 지지 주민분들은 불결하다? 아, 그래요? 네. 왜요? 불결까지요? 빨갱이당으로. 왜냐면 국힘을 탈당해서 이제 민주당으로 간다는 뭐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네. 뭐 불결하다? 빨갱이당으로 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좀 많이 항의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빨갱이 소리를 뭐 처음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저는 그게 빨갱이당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뭐 빨갱이당이 이렇게 하는 게 예. 저는 개인적인 정치적 결심을 한 사람한테 할 말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 때나 이렇게 빨갱이 얘기하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저 취재 나갔는데 비리리 부패를 취재하러 나갔는데 빨갱이 기자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엄청 좀 놀랐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처음 접하고는 놀라셨을 거다 이런 생각에 물어봅니다. 윤석열 후보 국민합의 여성위 부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자, 대선 후보 때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가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맡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사실 뭐 부위원장 임명장은 받았지만 그때 뭐 임명장 같은 거를 뭐 굉장히 많이 남발을 했었고, 네. 뭐 저도 뭐 대통령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네. 뭐 활동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그렇습니까? 늘 그렇듯이. 네. 자,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 추모대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원내대표는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저도 굉장히 뭐 다른 분들도 다 트라우마가 있으시겠지만 죽음 앞에 돈도 정치도 그 무엇도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계속 그 정치적인 잣대로 추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저희 당 등 민주당 등 4야당이 공식적으로 주최자에서 빠졌는데도 또 안 한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본회의 때 그 박희영 구청장도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안 합니까? 안 온다고 답변을 공식적으로 했고요. 둘 다 뭐 공식적인 초청장을 안 받아서 뭐 안 간다,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솔직히 둘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뇨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이만희 사무총장 유이동 정책위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개인 자격이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솔직히 너무 좀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늦었다고요? 네. 지금 사과를 하러 오고 유족들을, 왜냐면은 구청장이 유족들을 한 번도 만나질 않았습니다. 만나질 않았고 사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정부의 그 누구도 하지 않았죠. 대통령을 포함해서. 근데 지금 이제 혁신이 띄우려고 하니까 뭐 사과하러 온다? 행사에 그 추모제에 참석을 한다? 저는 조금 뭐라 그러지? 가식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특별조사본부가 꾸려졌지만 아직도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떤 책임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진상규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재판도 네. 거의 멈춰 있는 것 지연이 같고요. 되고 있고, 예. 네, 유족들이 굉장히 유족들이 오늘 기자회견 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죄송하고 감사하고요. 근데 재판이 지연되면서 계속 증거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회에서라도 저희 당이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빨리 좀 처리가 돼서 이게 좀 소상이 좀 밝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민주당 소속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정책을 하면서 또 어떤 노력을 하실 텐데요. 자, 우리 김선영 의원은 어떤 일을 할까, 어떤 노력을 하실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집중하실 계획이신지요? 일단 국민들께서 희생자와 유족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아까 점심 때도 잠깐 갔었는데 이제 네. 기억의 거리가 조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조성을 됐고 그 글귀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용산구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도 애쓰겠습니다. 네. 지나가다 이 유가족들 만나게 됐을 텐데요. 계속해서 그때는 어떤 생각하셨어요?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그때는 저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러 가고 싶었는데 네. 저희 당론도 있었고 네. 또 민주당 의원들께서 친한 민주당 의원들께서 좀 걱정을 해주셨어요. 네. 오히려 국힘의원이 가면은 당신이 다칠 수가 있다. 왜냐면은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고 그럴 때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희 당 의원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는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까? 나는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생각보다 국힘이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할 수조차 없었고요. 저도 항상 가고 싶었지만 못 간 게 정말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아, 네. 의원님 탈당으로 그리고 민주당으로 입당하면서 용산 구의회 구도가 바뀌게 됐습니까? 여소야대로 민주당이 더 많은 구의원을 갖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구의회의 운영이랑 조례 등에도 되게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고 네. 또 야당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구의회와의 관계도 견제와 균형을 정말 이제는 진짜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해서 힘쓸 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의회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데 이런 고민도 크게 작용했겠네요. 네, 저는 국힘의 당론이 조사 투기도 이제 부결하고 네. 그다음에 이태원 특별법도 반대 당론을 내고 그러는데 그런 게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시켜서 한다 그런 게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어요. 네. 변명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탈당하고 인생이 매우 중요한 날이고 또 경황이 없을 텐데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해지지 않은 질문을 마구 던져서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산구의 김선영 구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김민혜 씨.